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콧썸 네 번째 이야기, 마진을 높이는 상품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까? 안녕하세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 한 대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구독해주시는 분이 늘어나 오늘은 700분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주시는 사랑은 제 노하우가 가득 담긴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온라인 셀러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전에 제 영상들을 보셨다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상품을 가져와야 최대의 마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판매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셀러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입 판매는 셀러가 가진 재고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발송해주는 방식이에요. 본인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고 1+1과 같은 특가 행사 같이 좀 더 효과적으로 판매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아이템에 따라서는 100% 이상의 큰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셀러가 재고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상품을 구매할 비용은 물론이고 보관할 창고, 배송을 담당할 시간과 인력, 또 재고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염두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아이템 선정이 중요합니다. 초보 셀러가 사입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사업 초기 도소매를 하면서 브랜딩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2018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1억 원의 상품을 사입하는 데 사용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잘 될 거라고 확신했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통구조에 대한 파악도 부족했고 재고 관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케팅을 전혀 몰랐으니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겠죠. 물건을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상품이 팔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열정만 넘쳤던 그때 빛을 내서 사입하고 브랜딩한 제품은 지금까지도 그 빛을 갚지 못하고 겨우 매출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뒷받침된 이후에 사입 판매 방식을 택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제가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는 셀러가 올린 상품을 고객이 구매하면 상품의 제조사 또는 위탁처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셀러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송에 문제가 생겨도 위탁처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전적으로 셀러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입과는 다르게 CS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고 노트북만 있으면 상품 등록이나 발주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팀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단 단점이라면 사입에 비해 낮은 마진 금액 그리고 업체 사정에 따라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초보셀러일수록 추천하는 방식이 위탁의 형태입니다. 지금이야 월 매출 1억이 넘었지만 이전까지 정말 손해를 많이 보면서 두 가지 판매 방식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위탁 판매 방식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겠죠? 쿠팡과 썸 타다. 쿠썸. 처음에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 판매 방식으로 시작했더라도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일까요? 잘 팔리는 A의 상품을 월에 몇 개 이상 판매가 되고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아는 것이죠.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올린 상품의 고객 선호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선사입합니다. 선사입이란 사입처럼 셀러가 물건을 미리 구매하되 위탁처럼 관리 배송을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냉장, 냉동인 식품의 경우 제가 재고를 가지고 못하니 제조사 측에서 배송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셀러가 물건을 대량으로 미리 구매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는 판매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셀러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위탁의 장점을 가져가니 서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죠. 만약 식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경우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자신의 브랜딩으로 포장지도 바꾸는 방법으로 사입을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적게 운영할 수 있어요. 요약할게요. 상품의 재고를 셀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사입 판매 방식, 제조사나 도매처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방식은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방식이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위험 부담이 적은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매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셀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당연히 한계를 느끼게 될 테고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대체 어디에서 위탁처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항상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굿썸 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